그런가 하면 이 대표의 쎄쎄 발언 논란도 여야 간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 대표의 쎄쎄 발언을 변호했습니다. 이 중국에게 굴종하자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자 외교부 장관 출신의 박진 후보가 사대주의에 빠진 팀플레이다 라며 다시 이를 비판하고 나선 겁니다. 홍익표 원내대표의 쎄쎄 변호 발언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가 현장에서 좀 더 재미있는 표현으로 쉽게 대중들에게 표현하기 위해서 예를 든 것이지 그것이 중국에게 굴종적으로 하자 이런 의미는 아니죠.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에게도 좋은 얘기, 외교적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이 떨어지고 대외 수출에 가장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이 한중관계 악화였습니다. 단순히 안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 경제적 고통도 외교적 실패에 기인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단순히 굴종적인 의미로 이 대표가 중국에게도 쎄쎄, 대만에게도 쎄쎄하면 된다라고 발언한 게 아니다라는 일종의 변호인 겁니다. 그러자 외교부 장관 출신 박진 후보가 SNS에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국격과 국민의 자존심을 꺾은 이재명, 친중 사대주의에 빠진 민주당의 팀플레이는 더욱 가관이다. 중국의 눈치를 보는 쎄쎄 외교는 우리의 국익도 경제 안보도 수호할 수 없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박성규 차관님, 정부 고위직에 계셨잖아요. 예. 이 쎄쎄 논란은 어떻게 보십니까? 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홍익표 원내대표가 지금 이재명 대표가 쎄쎄한 얘기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할 때도 민주당이 생각할 때도 조금 좀 지나쳤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방어를 좀 해주신 거죠. 그런데 홍익표 원내대표의 저 방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어요. 문재인 정부 때 우리 중국과의 관계 어땠는지 다 기억하잖아요. 두 가지 장면이 생각나더라고요. 쎄쎄하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해서 10끼 중에 8끼인가요? 혼자 밥을 먹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가면은 대통령하고 정상회담하면서 식사하는 거는 물론 한 차례일 수 있죠. 길게 2차례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나머지 정부 주요 관계자들과의 만찬과 오찬 모든 일정이 꽉꽉 짜여서 우리 대표단이 가가지고 대표단끼리 뭘 해야 되는 경우는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것이 국제외교의 관례야. 그런데 그때 그랬어요. 문재인 대통령 그랬죠. 중국은 큰 산이고 대한민국은 아주 작은 봉우리 같은. 그것만 끝났나요? 한 가지 장면이 더 기억이 납니다. 뭐냐면은 작년 6월이었던가요? 이재명 대표가 싱하이밍 중국 대사의 초청을 받고 가가지고 싱하이밍 대사의 훈계를 들었다는 기사로 우리한테는 알려졌죠. 뭐였 얘기하면은 미국과 중국이 지금 갈등을 벌이고 있는데 당신들 미국 편에 서지 마라. 미국 편에 섰다가 우리가 중국이 질 거라고 생각했다가는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길 것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할 때 이재명 대표 아무 얘기도 못했어요. 옆에서 받아 적고 있었다는 표현까지 있더라고요. 이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쎄쎄라고 하는 발언이 그냥 나온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 대한민국 한반도의 안보와 경제의 가장 큰 위협적인 요인이자 또 기회가 중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중국을 대할 때는 신중에 신중을 겨야 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대표로서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국익의 차원에서의 기준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가볍게 너무 즉흥적으로 저렇게 얘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걱정이 참 많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국정의 한 축을 책임지고 있는 야당 지도자 그리고 정권을 넘겨받겠다는 수권 정당의 대표의 말이라고 한다면 이건 국민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만 분명히 짚고 갈게요. 어느 나라도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얘기하고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하는 모든 나라들은 적어도 국익에 관한 한 외교의 문제에 있어서는 국익의 관점에서 여야가 똘똘 뭉쳐서 같은 목소리를 내고 신중한 자세로 가고 있다는 얘기를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쎄쎄 발언. 홍익표 원내대표 한 발언하고 지금 여당에서 받아들이는 해석은 좀 다른데 우리 조기현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제1야당의 대표가 중국이라는 특정 국가의 사대적 입장을 가질 리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민주당 정부의 외교 정책만 보더라도 중국에 대한 어떤 사대적 입장을 갖지 않았습니다. 몇몇의 어떤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주중 대사와의 면담에 보여지는 모습을 갖고 당시 야당의 여당의 비판을 한 것이지 실제 그 자체가 사대주의적인 입장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실용 외교, 국익 외교를 강조한 거죠. 유세 현상이다 보니까 뭐 홍익표 원내대표 말씀대로 그냥 친근하게 표현하는 방식이었지 이게 중국에 굴종하자 이런 표현으로 해석이 됩니까? 저는 그렇지는 않았다고 보여지고요. 친근함의 표현이었다. 예, 그리고 과거 보수 정부도 국익을 위해서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긴장도 있었지만 도저히 과거의 보수 정부로서는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것도 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요. 2015년 9월에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가하셨습니다. 예. 국내 보수 세력 강력한 비판이 있었지만 당시 국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던 거고요. 민주당에서 환영 논평을 냈습니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 어떻게 하셨습니까? 천안문 막루에 서서 푸틴, 시진핑 세 분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국익을 실현한다는 데에서는 여야가 생각이 다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환영 논평을 냈죠. 그 연장으로 봅니다. 민주당에서는 여전히 중국이 제1의 교역국이고 그런데 어쨌든 최근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가치외교, 이념외교를 표방하면서 중국 관계가 악화된 거 아닙니까? 그걸로 인해서 대중국 수출이 계속 적자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 우리나라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 미치는 영향이 안 좋은 것도 분명한 사실이고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양안 문제를 비롯해서 민감한 이제- 사안에 대해서 국익을 우선으로 해서 그렇게 우호적 관계를 만들 때는 만드는 역할을 정부가 해야 되고 이게 외교다. 이 부분을 유세장에서 강조하다 보니까 저렇게 비춰진 것이 저게 민주당 내지 이재명 대표의 어떤 굴종적, 사제적, 외교적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무조건 쎄쎄하진 않는다. 이런 말씀이시죠?